컨설턴트 안정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6차 산업 창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 창업. 요즘 6차 산업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이 6차 산업 창업이라면 어떤 뜻인가요? 자, 이 6차 산업은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1차 산업을 특산품 제조 강호 2차 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했기 때문에 6차 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6차 산업 창업, 결국 농촌의 발전을 위한 창업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렇게 6차 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해 주신 이유는요? 자, 우선 자영업 창업의 경우 경쟁이 너무 심하고요. 네. 3년 내 폐업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6차 산업 쪽은 아직 기회가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 창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지원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6차 산업이 지금 뜨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이유는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농외 소득원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처럼 농가가 많은 지역의 경우 아주 중요한 지역 개발 사업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자리 창출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과 농촌 지역은 특히 심합니다. 6차 산업을 창업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및 국가의 지원 정책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과 지원을 6차 산업 창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창업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초기 창업 실패를 겪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자, 6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농업인들이 안정적 소득 확보,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또 세 번째가 국가 지원 정책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주도 사업별로 나누면 1차 중심형 농업이고요. 2차 중심형 제조, 3차 중심형 서비스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형이 1차 농업 생산의 기반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포지셔닝이 차지하는 수익 모델에 따라 이를 유형화하는 것이죠. 또한 6차 산업을 수익 모델에 따라 생산 중심형, 가공 중심형, 유통 중심형, 관광 체험형, 외식 중심형, 치유 중심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는 유통 서비스의 3차 산업이 보다 세밀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치유 중심형은 관광 체험형보다 보다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6차 산업은 최종 소비자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창업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우선 가장 쉬운 모델부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선 가장 많으면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로컬 푸드 직매장입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이란 농산물의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농가가 직접 수확물을 소포장하여 가격을 직접 매기고 진열 판매한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판로와 수익을 얻으려는 농가의 니즈와 건강한 먹거리를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로컬 푸드 직매장은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는 혼자서는 힘들고요. 직판을 하는 농가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면 지원금과 지원책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쉽지만 협동조합의 인가가 쉽지가 않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감독을 받아야 하는 힘든 점도 있습니다. 네. 원지만 하더라도 이 로컬 푸드 직매장이 참 많은데 거의 다 그럼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6차 산업이 이미 성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협동조합은 복잡하고 또 여러 조합원들도 또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혼자 하는 방식 6차 산업 이런 방식은 없을까요? 예, 가장 많이 알려진 모델이 바로 스마트 농장입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예, 쉽게 말해서 예전엔 비닐하우스가 진화를 해서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는 농장 형태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스마트팜을 만들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기존의 농장을 스마트팜으로 만드는 걸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만들었을 때 자금과 기술 인력을 지원해주고 추후 관리까지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을 만들었을 경우 기존 인력의 3분의 1이 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온도, 습도, 농약, 비료의 일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엔 실험적으로 머물렀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많은 지원자들을 물리치고 받아야 하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원주에도 요즘 이 스마트팜 보급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 농장의 경우에는 또 자신의 땅이 농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식당처럼 이렇게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사업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농가 맛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옛날 한 몇 해 전부터 농가 맛집 뭐 예. 1호, 2호, 3호에서 요즘 원주 관내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지역의 토산품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의 토산품을 통해 음식을 개발한 다음 그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전수를 받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점과 다르게 사업장의 외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가 맛집의 콘셉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어울리고 콘셉트에 맞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건축 및 조경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며 규모가 작더라도 농촌의 분위기를 살려짓고 추후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확장된다면 그 지역의 이름과 자신만의 브랜드를 프랜차이즈해서 확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농가 맛집에 예. 이어서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농촌 체험 상품과 관광 상품 등인데요.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토산물들을 와서 직접 재배를 하고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 도자기 축제를 하잖아요. 네. 그 많은 관객들을 모으고 있고요. 또한 도자기 마을을 운영해서 1년 내내 그곳에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하면은 나중에 집으로 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생들, 어린이들 소풍 많이 가면서 예. 거기서 또 이렇게 도자기도 빚어서 오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저희도 애들 데리고 갔더니 한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몇 개를 하니까. 네. 자, 이런 경우 근데 또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몇 달은 주말에 와서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 또 곁들여 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와서 농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체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 많은 추가 소득을 낼 수 있는 겁니다. 6차 산업이라는 것이 곧 다른 사업이 아니라 1차, 2차, 3차와 연관해서 종합한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6차 산업 창업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6차 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 가공, 그리고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일은 이 세 가지를 다 합쳤기 때문에 6차 산업이라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국가에서 농촌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6차 산업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그래서 6차 산업 쪽은 아직 기회가 많이 있고 더 많은 창업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6차 산업을 주도 산업별로 나누면 1차 중심형,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장되는 6차 산업 시장에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고 개발하시면 새로운 창업의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6차 산업 창업하시는 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